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파고들 듯 스며들었다. 효진은 새벽 3시쯤 눈을 뜨고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램프의 불빛을 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의 룸메이트, 효은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효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효은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효은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효진의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 떠있는 문서 효진의 개인 일기였다. 효진이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잠깐 적어둔 가장 은밀한 감정의 조각들. 오늘도 효은이를 보니 가슴이 아프네.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닿을 수 없는 거지? 효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효은은 효진의 일기를 읽으며 울고 있었다. 효진의 비밀을 훔쳐보고 있었다. 효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효은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효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효진은 노트북을 빼앗아 들고 화면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효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다. 효진아, 효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효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이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효진과 효은은 대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 서울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만난 그들은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룸메이트가 되었다. 효진은 27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낮에는 책을 다듬고 밤에는 자신의 소설을 끄적거렸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반면 효은은 26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카페에서 스케치북을 펼치며 그림을 그렸다. 효은의 그림은 항상 부드럽고 감성적이었다. 서울의 골목길, 한강의 물결, 그리고 가끔 효진의 미소가 스치듯 담겼다. 그들의 아파트는 홍대 근처의 오래된 빌라였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과 거리의 버스커 소리가 그들의 일상을 채웠다. 매일 아침, 효진은 효은이 끓여준 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맛있네. 효은아. 효진의 말에 효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만 먹을 수 있게 특별 레시피야.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을 효진은 전혀 몰랐다. 그날 새벽 이후 효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직장에서 책을 읽으려 해도 효은의 눈물이 떠올랐다. 왜 내 일기를? 왜 울었어? 효진은 효은을 피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효은은 이미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효진아. 어제 내가 효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효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랬어?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잖아. 효은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너를 너무 좋아해서. 내 감정을 알았을 때 나도 똑같았으니까. 그 말은 효진의 세계를 뒤집었다. 효은이 나를. 효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착각이야.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가슴이 요동쳤다. 효진 자신도 효은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함께 산책하는 한강길, 효은의 손이 스치면 느껴지는 따뜻함. 하지만 그건 우정이라고 믿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효진에게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했다. 효진은 그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 효은은 그림을 그리는 손을 멈췄다. 착각이 아니야. 내가 자는 동안 내 얼굴을 스케치한 적이 있어? 내 웃는 모습, 내 슬픈 눈빛. 모든 게 내 안에 있었어. 효진은 그 말을 듣고 서랍을 열었다. 거기 효은의 스케치북이 숨겨져 있었다. 어제 새벽에 발견한 또 다른 비밀. 효은의 그림 속 효진은 살아 숨쉬는 듯 생생했다.
한 장에는 효진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다른 장에는 둘이 함께 김치찌개를 먹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효진의 입술에 가벼운 키스 마크가 그려진 상상 속의 장면. 효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효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우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순간 효진은 울음이 터졌다. 배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직면한 공포였다. 그들은 그날 밤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효진은 소파에 누워 하늘을 보았고 효은은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효진은 출근길에 한강을 걷다 멈췄다.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은 차갑게 출렁였다. 그녀는 효은의 말을 되새겼다. 나도 똑같았으니까. 효진의 마음속에 효은의 미소가 스며들었다. 카페에서 만난 첫날 효은이 건넨 따뜻한 아메리카노. 졸업 파티에서 효은이 안아준 그 포옹. 모든 게 우정이 아니었다. 효진은 핸드폰을 꺼내 효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이야기하자. 집에 돌아온 효진은 문을 열자마자 효은의 그림을 보았다. 이번에는 새로운 스케치. 둘이 손을 잡고 한강을 걷는 모습. 효은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내가 좋아할까 봐. 효진은 그림을 내려놓고 효은을 안았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 포옹은 따뜻했다. 서울의 겨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효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효진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효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효은을 아는 그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다. 주말이 다가오자 효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게 밝고 기대에 차 있었다. 엄마, 나 아직 준비가. 효진이 말을 더듬자 어머니는 웃었다. 준비. 내 나이 되면 서두르는 게 좋아. 효은이랑 같이 사는 거 언제까지 할 거니? 효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효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아렸다. 효은은 그 전화를 듣고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가봐, 효진아.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효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딸이 서울에서 기상한 친구와 사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효은은 효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매년 설에 내려갈 때마다 전제 남자친구 데려올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압박 속에서 효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효진을 사랑하는 건 그녀에게 유일한 자유였다. 효진이 집을 나서기 전 효은은 작은 선물을 건넸다. 손으로 그린 한강의 일몰 그림. 이걸 보면 나 생각해. 효진은 그림을 가방에 넣고 KTX에 올랐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한강. 그녀의 마음은 효은에게 머물렀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효진은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부산의 집에 도착한 효진은 어머니의 따뜻한 한식상을 마주했다. 비빔밥, 된장찌개,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하지만 소개팅 상대, 민준이라는 남자는 어색했다. IT 회사 직원으로 안정적이고 착해 보였지만 효진의 눈에는 효은의 그림자만 보였다. 효진 씨, 취미가 뭐예요? 민준의 물음에 효진은 책 읽기요. 그리고 친구랑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그 친구라는 단어가 그녀의 목에 걸렸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효진을 끌어당겨 속삭였다. 민준 씨 어때? 내 아빠가 좋아할 거야. 이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효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잘 도착했어? 그림 봤어? 효진은 답장을 보냈다. 응, 아름다워. 나도 너 생각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그래? 피곤해.
효진은 아니에요. 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효진은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걸었다. 부산의 바다는 넓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씻어주려 했다. 하지만 효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새벽의 눈물, 그 스케치북의 비밀. 효진은 핸드폰으로 효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효은은 카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 있었다. 효진아. 바다 어때? 효은의 웃음이 밝았다. 효진은 추워.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라고 말했다. 효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나도. 빨리 와. 그 통화가 끝난 후 효진은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민준과의 만남을 미루며 서울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효은의 그림을 꺼내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그녀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효진은 문을 열자마자 효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늦었어. 효은은 놀라며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있어서 다 좋아. 그날 밤, 그들은 소파에 앉아 김치찌개를 끓였다. 효은이 칼로 배추를 썰며 말했다. 엄마가 뭐래? 효진은 한숨을 쉬었다. 항상 그 얘기야. 결혼, 안정. 효은은 칼을 내려놓고 효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어때? 우리만의 안정. 그 손길은 따뜻했다. 효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하지만 그 평화는 깨졌다. 효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효은아, 이번에 서울 내려갈게. 룸메이트랑 같이 저녁 먹자. 효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효진은 물었다. 왜? 효은은 전마가. 갑자기? 라고만 말했다. 효진의 불안이 커졌다. 효은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를 알면 어떻게 할까? 저녁이 다가오자 효은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전통 한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코트에 마스크. 효은아, 오랜만이네. 이쪽이 효진이.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식사 중 어머니는 물었다. 둘이 사는 거 재미있지? 남자친구는 없어. 효은이 대답하려 하자 효진이 먼저 말했다. 효은이는 바빠요.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웃었다. 그림. 그게 무슨 직업이야? 빨리 남자 만나서 정착해. 그 말에 효은의 손이 떨렸다. 효진은 효은의 다리를 밟아 신호를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혼자 효진과 이야기를 했다. 효진아, 효은이가 너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 내가 잘 이끌어줘.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효진은 내일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지? 어머니가 떠난 후 효은은 울었다. 미안해, 효진아. 나 때문에. 효진은 효은을 안고 속삭였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효진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효은을 끌고 가는 꿈. 깨어난 그녀는 효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그녀의 유일한 닻이었다.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그들은 손을 잡고 홍대 공원을 걸었다. 효진과 효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아침에 깨어나 서로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저녁에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효진의 소설은 효은의 사랑을 바탕으로 꽃피었고 효은의 그림은 효진의 감정을 담았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효진이 말하면 효은은 영원히 일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효진의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효진 씨, 요즘 피부가 좋아졌네. 연애 중 효진은 웃으며 응, 좋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기사 차별, 혐오, 그리고 숨겨진 고통. 효진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효은을 지키고 싶었다.
효은의 전시회가 열렸다. 작은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들이 벽을 채웠다. 대부분 효진의 모습이었다.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모델, 누군데 이렇게 아름다워? 효진은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다. 효은이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그림들은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녀 덕분에 제가 그릴 수 있었어요. 효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수 소리 속에서 효은이 효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그 손길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시회 후 효은의 옛 친구 지은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효은의 짝사랑 상대였다. 지은은 결혼을 앞두고 효은을 초대했다. 효은아, 너도 빨리 결혼해. 나처럼 행복해질 거야. 이 지은의 말에 효은은 웃었지만 효진은 불편했다. 지은의 시선이 효은에게 머무르는 게 느껴졌다. 효진 씨도 오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결혼식 날 효진은 따라가지 않았다. 너 혼자가 친구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피어올랐다. 효은이 돌아온 후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왜 그래? 효진이 묻자 효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 하지만 효진은 알았다. 지은의 결혼식이 효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효은의 중얼거림이 효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싸움이 터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내 마음이 변한 거야.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효은은 울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가족 생각나서. 엄마가 또 전화 왔어. 언제 결혼할 거냐고. 효진은 효은을 끌어안았다.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고? 그럼 우리 사랑은 뭐야? 효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다음 날 효진은 혼자 한강을 걸었다. 벚꽃잎이 떨어지는 강변, 커플들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지? 효진은 벤치에 앉아 효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효은의 답장은 빨랐다. 나도. 하지만 포기 안 할게. 그들의 화해는 부드러웠다. 효은이 그린 새로운 그림이 둘이 결혼식 드레스를 입은 상상 속 장면. 언젠가 우리 방식으로 효진은 웃었다. 그래. 우리 방식으로. 여름이 다가오자 효은의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왔다. 이번에는 더 진지했다. 효은아, 서울 생활 그만두고 집으로 와. 좋은 직장 소개해줄게. 효은은 엄마, 나 여기서 잘 지내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식사 중 어머니는 효진을 보며 말했다. 효진아, 너도 조심해. 효은이가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게.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효진은 참았지만 효은은 터뜨렸다. 엄마. 효진이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상한 길이 아니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소중한 사람. 너, 설마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효은은 무너졌다. 효진아, 나 때문에. 효진은 효은을 안고 말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날 효진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효진아, 효은이랑 떨어져. 내 미래를 생각해. 충돌이 시작되었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자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효진과 효은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와 오름을 배경으로. 여기서 결혼하자. 효은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효진은 웃었다. 좋아. 우리만의 서약. 그들은 해변에 앉아 손가락에 풀립 반지를 끼웠다. 영원히 함께할게. 그 약속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효진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숨겨진 한강이라는 제목, 효은의 그림이 표지였다. 서점 행사에서 독자들이 물었다. 이 이야기,
실제인가요? 효진은 네, 제 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효은은 구석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 성공은 그들의 자신감을 키웠다. 하지만 반대로 효은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가 왔다. 효은아, 엄마가 아파. 내려와. 효은은 불안해졌다. 효진아, 나 가봐야 할까? 효진은 같이 가자라고 했다. 시골 마을. 효은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기다렸다. 효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효은의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는 효진을 보며 말했다. 너도 효은이를 잘 부탁해.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알겠어. 효진은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날 내 그림 봤어. 효은이가 그린 너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더라. 그 화해는 예상치 못했다. 어머니는 하지만 세상이 쉽지 않아. 조심해 라고 덧붙였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효진의 동료, 수민이가 소문을 퍼뜨렸다. 효진 씨, 그 소설. 레즈비언 이야기래. 직장에서의 시선이 변했다. 상사가 불렀다. 효진 씨, 다음 프로젝트는 조심해. 회사 이미지가. 효진은 내 소설이 문제예요. 라고 물었지만 상사는 사회적 시선이야. 라고 했다. 효진은 집에 와서 효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직장 그만둘까? 효은은 잔이야. 내 꿈이잖아. 라고 했다. 하지만 효은 자신도 프리랜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클라이언트가 그림 스타일이 너무 감성적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고조는 지은의 결혼식 후파티에서 왔다. 지은이 효은을 따로 불렀다. 효은아, 너 진짜 효진 씨랑. 나 부러워. 지은의 말에 효은은 능, 사랑해 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의 남편이 들었다. 뭐? 레즈비언? 소문이 퍼졌다. 효은의 옛 친구들 사이에서. 집에 돌아온 효은은 효진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삶이 이 효진은 아니야. 우리 선택이야. 하지만 그날 밤 효진은 혼자 울었다. 반역감이 들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가 돼?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스케이트장. 손을 잡고 미끄러지며 웃었다. 하지만 효진의 어머니가 불쑥 나타났다. 효진아. 여기서 뭐해? 어머니의 시선이 효은의 손으로 갔다. 너희. 손, 효진은 때려 했지만 효은이 잡았다. 네, 어머니. 우리는 연인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미쳤어. 집으로 와. 효진은 엄마, 제 3이에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섰다. 그날 효진과 효은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안았다. 포기하지 마. 효은의 속삭임이 효진의 힘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효진과 효은은 결심했다. 숨기지 말자. 효진은 새로운 출판사에 지원했고 효은은 LGBTQ 커뮤니티 전시회에 참가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커플, 용감해. 사람들이 속삭였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효진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실망이야. 효진은 답장을 썼다. 엄마, 사랑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효은의 어머니는 반대로 서울로 와서 사과했다. 미안해, 효은아. 엄마가 무지했어. 그 화해는 눈물로 물들었다. 봄 전시회에서 효은의 그림이 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이 말했다. 이 사랑의 깊이가 느껴져요. 효진은 무대에서 효은을 안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댓글은 엇갈렸다. 아름다워. 비정상.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여름. 그들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진짜 서약식. 작은 펜션에서 친구 몇 명이 증인. 너와 함께 할게. 효진아. 효은의 말이 바람에 실렸다. 효진은 나도. 영원히. 그들은 키스했다. 바다가 박수 쳤다. 하지만 고조는 효진의 책 리뷰에서 왔다. 보수 언론이 퇴폐적이라고 비난했다. 판매가 떨어졌다. 효진은 좌절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효은은 잔이야. 진실이야. 라고 했다. 그들은 함께 시위를 나갔다. 퀴어 퍼레이드에서 무지개를 든 행렬 속 오 사랑은 사랑, 함성이 울렸다. 가을, 효은이 임신 소식을 들은 건 아니었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효은의 그림책 프로젝트. 우리 강이라는 책, 효진의 소설과 콜라보. 출간 파티에서 어머니들이 왔다. 효진의 어머니도. 효진아. 엄마가 미안해. 포옹이 따뜻했다. 겨울,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았다. 눈이 내리는 강변. 기억나. 첫 만남, 효진이 말했다. 효은은 내가 책 읽는 모습.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너희 동성애자지? 더러워. 혐오의 말. 이 효진은 떨었지만 효은이 일어났다. 사랑이 더러워. 당신 사랑은 깨끗해. 남자는 물러갔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날 밤 효진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효은은 절대. 라고 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새해가 다시 왔다. 효진과 효은은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는 커플로서의 삶을 살았다. 효진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효은의 그림은 전국 전시를 돌았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했다. 우리 사랑은 한국의 일부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가족들도 변했다. 효진의 어머니는 퀴어 모임에 참가했고 효은의 어머니는 딸의 그림을 자랑했다.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작은 변화가 보였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 기사가 나왔다. 어느 날 효진은 효은에게 무릎 꿇었다. 결혼하자. 법이 허락할 때까지 우리 방식으로. 이 효은은 눈물을 흘리며 응이. 그들은 한강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그리고 강물이 증인.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다. 어느 비 오는 날 효진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 효진은 울었지만 효은이 안았다. 새 시작이야. 그들은 새로운 도시 부산으로 이사했다. 효진은 프리랜서 작가, 효은은 갤러리 큐레이터. 부산의 바다 앞집에서 그들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후회 없어? 효진이 물었다. 효은은 전혀. 너 만나서. 그들의 손이 얽혔다.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된다. 서울의 한강처럼 영원히 흐르며 배신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